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도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 절개지가 무너져 내리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부의 신공항 수요 조사와 타당성 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구 경북 남부권 신공항 추진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 공약 사업 이행 계획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대구 경북 관련 사업들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알아봅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공유하는 원룸 정보 사이트를 통해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가 쉽게 노출돼 이를 이용한 절도 사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 같았습니다. 굵은 장대비가 무서울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대구에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세차게 내린 집중호우에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셰시 제조공장은 주차장은 물론 공장 내부에도 빠른 속도로 빗물이 밀려들어 작업을 멈추고 급하게 모래 주머니를 쌓았고 119가 출동해 펌프로 물을 빼낸 뒤에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걱정이시겠어요?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오늘 밤새니까. 낮 시간대 내린 집중호우로 대구 시내 곳곳이 침수되면서 배수 작업을 지원하는 119 구조대의 출동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4-5번 지금 출동 중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대구 지역 20여 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고령군 일대에서 참깨와 고추, 마늘 등 밭작물 7.8헥타르가량이 물에 잠기는 등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1시쯤 대구시 동구 도동 측백수림 부근 농수로에 74살 이모 씨가 빠져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발을 헛디뎌 폭 5m 농수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영천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각한 정체가 빚어졌는데 지금은 어떤지 이 사고 현장을 LTE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절개지가 무너져 내린 영천시 금호 경부고속도로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6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아직도 서울 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70여 대와 20대의 중장비, 150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무너져 내린 바위와 흙의 양이 워낙 많아서 복구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밤 10시 전에 한 개 차로를 우선 통행시킨다는 계획 아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완전 통행은 내일 오전 7시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고가 지반이 약해져 일어난 붕괴 사고인 만큼 추가 붕괴 가능성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절개지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아직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남해안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대구와 경북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구와 경산 등 일부 지역에는 새벽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대구에는 170mm, 경산에는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오후 3시 무렵인 지금도 대구에는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고비를 넘기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대구와 경북 지역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이 남해상으로 일시 남하하면서 내일은 많은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33도로 오늘보다 덥겠고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구미와 성주 등 경북 남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다시 장마전선이 활성화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저지대 등 침수가 잦은 곳에서는 주변 시설물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경상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밤 사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각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신공항 수요 조사를 앞두고 대구 경북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됐습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남북권 신공항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구 경북 공동의 전담 조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도의 부단체장과 대구 경북 연구원장을 필두로 세 기관이 실무를 맡습니다. 지원군이 될 정책자문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교통과 물류, 공항건설 전문가는 물론 경제계, 시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대구 경북 각계각층이 총망라됐습니다. 추진단은 우선 정부 조사에서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의견과 근거 제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요 예측에서 정말 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준비를 해서 전문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미온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시장과 도지사도 전면에 나서 신공항 무용론에 대응하고 지자체 간 연대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 공식 수요조사에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일 하나. 두 번째는 수도권에서 지방공항 불용론이 지금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관련되는 도 전체 5개 도와 같이 뜻을 모으고 또 인근 호남도 관여함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해서 정책 과제로서 공감대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고. 추진단은 이와 함께 기술적, 정책적인 논리 개발을 통해 입지 타당성 조사에도 대비해 밀양이 최적지란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신공항 조사를 앞두고 대구 경북 공동 대응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지역 공약 사업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북 핵심 공약들은 대부분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없어서 일부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지역 공약 사업 이행 계획에 대구와 경북 지역은 모두 14개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에서는 K2 공항 이전 추진, 국가 첨단의료 허브 구축,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7개입니다. 경상북도는 IT 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동해안 고속도로망 건설, 동서 5척 고속도로 건설 등 중장기 사업과 핵심 SOC 구축 사업 7개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개별 공약들에 대한 사업비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지역 공약이 지역 공약에 재원 대책이 없는 등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의 구체화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사실상 축소나 보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이 80%를 넘는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서는 섣부른 낙관이나 기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5조대 사업을 어떻게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구체화하느냐, 예타 사업을 어떻게 국책화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경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얼마나 발로 뛰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와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만큼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 정치권 등 모두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대구시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부터 9일까지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문화체육, 복지, 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눠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내년 시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는 30일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시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대구시는 토론회와 각종 의견 수렴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원룸에 사는 분들은 당장 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셔야겠습니다.
인터넷 특정 사이트를 통해 비밀번호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대형 TV를 들고 유유히 계단을 내려옵니다. 입주민처럼 보이지만 이 남성은 이런 식으로 경북 포항 일대 원룸 23곳에서 고가의 LED TV 35대를 훔쳤습니다. 이처럼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은 절도범이 부동산 업체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비밀번호를 알아내 원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비밀번호가 적힌 유인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공시를 오픈하게 되면 그 방이 세를 나갔는데 예를 들어 세입자가 그 비밀번호 바꾸지 않았을 때는 바로 사고와 또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죠. 경찰은 원룸 입주 시 반드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새 비밀번호를 입력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르면 다음 주쯤 관련자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어제 대구과학관에 형사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응시 서류와 채점표, 합격자 서류 등을 확보해 채용 과정이 법인 정관이나 취업 규칙에 맞는지 확인한 뒤 다음 주쯤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상반기 교육청 간부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심사한 결과 9명이 보유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경고나 보완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금 누락 등으로 1명이 경고 조치를, 나머지 8명은 보완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 건축, 토목부서,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매년 보유 재산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북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1명만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민선 5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초청해 그동안의 도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학교 비정규직본부 대구경북지부 회원들이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호봉제 및 교육공무직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전국에 6천여 명에 이르는 제1기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이 교육부의 강사 신규 채용 방침에 따라 계약 만료로 대량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면서 고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신천 물놀이장 개장이 오는 13일로 연기됐습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장마전선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신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하천수가 불어 안전에 위험이 있다며 당초 오늘 개장하기로 한 신천 물놀이장을 일주일 연기해 오는 13일에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천 물놀이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제6회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가 오늘 개막돼 모레까지 대구 엑스코 전시장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와 영남권 중심으로 창업 관련 아이템 60여 종류가 전시되는데 외식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독립창업가, 업종 전환자, 예비 창업자 등에게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 여성기업인협의회, 대구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 등 여성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주관하는 글로벌 여성 네트워킹 엑스포가 오늘 엑스코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80여 개 여성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이 부스를 마련해 홍보도 하고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연도 열립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 경북에서 풀려나간 돈은 1조 8,6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지만 환수율은 71%로 12.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5만 원권 발행 비중이 49.6%로 만 원권 비중을 처음 추월했지만 환수율은 24.5%에 그쳐 금고 속에 잠자는 돈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동전 환수율도 전국 평균 6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6%에 그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 의료기관 21곳을 발표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경북대병원과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이 포함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